지금 서양에서 작업하시는 거에서 이제 그 종단면도나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종단면도라던가 평면 선형에 해당해서 이제 그 외에 나가는 그 원래 사용했었던 평면 선형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스테이셔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보시면 처음부터 뭐 새로 이미 작업을 하고 계시니까 따로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서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이 부분 우선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삭제를 했고요. 자, 종단 프로파일을 만드셨을 때 원래 이제 여기 있는 순서대로 해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 뭐 원하시는 것처럼 그 옛날 그 SS2 버전에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종단 선형이 안 나오시는데요. 자, 여기서 시작하실 때 알아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인노드 대화창 기본적으로 인노드 셀렉트 시리즈 3 설치하시게 되면 이 인노드 대화창이 처음부터 나옵니다. 근데 편의상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불편하셔서 이제 꺼버리시고 작업을 하시잖아요. 하지만 얘를 끄시는 게 아니라 얘를 컨스트럭트로 두고 무조건 켜놓은 상태에서 평면 선형이라던가 종단 선형을 작업하시게 되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 디폴트 안에 프로젝트 안에 이제 제가 설정한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집니다.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종단 선형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평면 선형만 지금 작업을 해놓은 거고요. 종단 선형 데이터를 지워버렸기 때문에 여기 밑에서 이제 종단 선형의 데이터가 사라진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얘를 이제 선택해 주시고요. 선택해 보시게 되면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표시가 됩니다. 오픈 프로파일 모델이라고 해서요. 얘를 선택하고 2번 버튼 눌러서 클릭해 줄게요. 지금 보시면 이제 이미 이제 종단 선형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져 있는 거고요. 얘를 액티브 해서요. 갖다 대고 클릭해 주시게 되면 죄송합니다. 액티브 프로파일을 해주시게 되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종단 선형이 지금 작업 중이라서요. 잠시만요. 원래 평면 선형만 있던 게 종단 선형이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맞나요? 그래서 요걸 이렇게 추가된 걸 가지고 이제 얘는 이제 화면상에서 꺼주고요. 추가된 걸 가지고 그 원래 2D에서 작업하셨던 것처럼 이 대화 창에서 여러분께서 추가적으로 작업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평면에다가 평면 선형에 어노테이션 집어넣고 싶다 하시게 되면 지오메트리의 뷰 지오메트리에서 있는 호리젠탈 얼라이먼트 어노테이션 이용하셔가지고 호리젠탈 어노테이션 이용하셔서 원하시는 항목이라던가 여기서 요거를 이 선형을 클릭해서요. 얘를 잡아다가 이제 추가 작업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어노테이션이나 이런 값들 넣어주실 수 있고요. 원하시는 거 그때 원래 사용하셨던 것처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나는 종단 면도를 집어넣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자 화면이 좀 제어가 잘 안되네요. 자, 이벨리에이션이 프로파일에 크리에이트 프로파일 들어갑니다.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추가적으로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 게요. 서페이스 탭에서 기본적으로 서페이스는 생성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얘를 따로 이제 GTM이 새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 창에는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 자동으로 연동돼서 나와지는 건 평면 선형이나 종단 선형에 대한 선형 작업을 하실 때만 나와지는 거고요. 얘를 원하시면 요거 갖다 대시고 클릭하시고 익스포트 버튼 누르셔서 DTM 하나 만드셔서 불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라운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DTM을 하나 불러주시고요. 이벨리에이션의 프로파일을 크리에이트 프로파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내가 배치하려고 하는 그라운드 그 DTM 선택해 주시고요. 소스에서 보시면 소스에 이제 호리젠탈 얼라이먼트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 게 바로 요거예요. 테스트 for vertical
테스트 포 버티컬이라고 해서 제가 지금 지어놓은 저기 버티컬 종단 선형 있잖아요. 얘를 표시하겠다는 의미로 해서 얘를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지만 원하는 형상대로 나오실 수 있고요. 여기 프리퍼런스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탠다드 프로파일을 로드해서요. 얘를 한번 불러볼게요. 그래서 어플라이 하고요. 위에 있는 빈 공간에다가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선형이 배치가 되고요. 지금 선형이 두 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거는 뭐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작업하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면 선형이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종단 선형이 들어가 있는 거, 종단면도가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이밸류에이션의 크리에이트 프로파일에 어노테이트 프로파일 이용하셔서 이걸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뭐 이런 것들 나오죠. 스테이션 온리라던가 뭐 원하시는 것들, 이벤트 포인트 온리, 뭐 올 이벤트 인 스테이션 온리, 원하시는 옵션 선택해 주시고요. 어노테이트 집어넣으시고 선택해 주시고 셀렉션을 보시게 되면 프리퍼런스 보시면 여기에도 또 이미 좀 지정해 놓은 여러 개의 그 템플릿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템플릿에서 로드하고요. 클로즈해서 얘를 그대로 배치해 줄게요. 배치해서 클로즈해서 보시게 되면 요 각각에 대한 어노테이트라던가 디자인 레벨이라던가 이그지스팅 레벨이라던가 레이어 그 높이 말하는 거죠. 값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티컬 얼라이먼트 들어가는 부분, 컷필에 대한 것들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활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키포인트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인노드 대여창을 끄지 않는 상태로 그냥 켜놓은 상태로 같이 작업을 해서 요것과 평면 선형의 일부분들이 같이 동일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로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해놨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크로스 섹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스 섹션 하나 크로스 섹션을 하나 생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이제 하셨을 때는 터리 모델, 코리더 모델에서 뭐 크로스 섹션에 작업을 하셨을 텐데요. 자, 얘를 작업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필요하시느냐? 우선은 하기 전에요. 이 지오메트리를 저장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얼라이먼트를 따로 저장을 한번 해줄게요. 아무래도 따로 해놓은 거기 때문에 얘를 저장을 하고요. 이미 저는 따로 저장을 해놨습니다. ALG 파일로 해서 저장을 해놨고요. 이 상태에서 파일에 New를 선택해서요.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게요. 어떻게 하려고? 크로스 섹션을 만들기 위해서 섹션을 만들게요. 자, 시드 파일에서 브라우저 버튼 누르게 되면 시드 크로스 섹션 매트릭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시드 크로스 섹션을 위한 시드 파일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하고 열기 버튼 눌러줄게요. 이렇게 해놓고 자, 이름을 하나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이렇게 해서 저장 버튼 눌러줄게요. 하시게 되면 똑같이 이렇게 파일 창이 나타나집니다. 파일 창이 나타나지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건 이 말 그대로 새로운 파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기존에 좀 전에 작업했던 평면 선형이라던가 코리더라던가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없어요. 여기에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이용하시느냐? 레퍼런스를 이용합니다. 갖다 대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어태치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테스트 for plan production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 버튼 눌러주시고 디폴트를 보면 디폴트가 있고 디폴트 3D가 있습니다. 각각 따로따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모델로 해서 디폴트로 주고요. 디테일 스케일을 1:200으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네스팅 하시고 OK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옆에 놓고 어태치 버튼 눌러서 다시 선택해서 똑같은 파일 선택해서 이번에는 3D를 갖고 불러와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태치 버튼 눌러줄게요. 이렇게 하면 얘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이 여기에 나와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3D랑 이게 나와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나눠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어노테이션에 해당하는 거, 여기 3차원 3D 그냥 2D 아까 우리가 작업했던 부분에 대한 것들 여기 이렇게 나와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놓고 이제 죄송합니다. 이렇게 놓고 크로스 섹션 한번 배치해 볼게요. 자, 여기 죄송합니다. 태스크에서요. 코리더 모델링으로 들어가시고요. 거기 보시게 되면 두 번째 항목 크리에이트 크로스 섹션이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크리에이트 크로스 섹션 얘를 체크해 주시게 되면 선택해 주시면 이제 얼라이먼트를 표시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평면 선형을 선택해 줄게요. 그러면 크리에이트 크로스 섹션이라고 해서 이제 대화창이 나오고요. 인터벌은 몇씩 할 것인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20씩 하겠다. 그 다음에 프로 섹션에 보시게 되면 뭐 그리드 온리라고 되어 있는 게 있네요. 얘를 불러올게요. 클릭해놓고 여기 부분 보시면 얘를 한 60에 60으로 한번 주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턴스 값 좀 정해 줄게요. 인터벌 20씩 주고요. 디스플레이 인 뷰를 1번 뷰는 지금 여기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2번 뷰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2번 뷰로 해주고요. 그 외에 나머지 것들 보시면 이제 다 아까 그 여러분들 쓰시던 것처럼 프리퍼런스 항목에서 체크하실 수 있는 것처럼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이렇게 해서 로드해서 선택해 주실 수 있어요. 자, 다시 40으로 바뀌었죠? 죄송합니다. 60으로 해놓을게요. 이렇게 해놓고 apply 하시게 되면 뷰 2번에 해당해서 지금 이제 생성 중이거든요. 생성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인 뷰를 2번으로 해놨기 때문에 2번 뷰가 열리면서 여기에 이제 크로스 섹션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크로스 섹션 같은 경우에는 연동되는 거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따로 여기 태스크에 있는 메뉴 그대로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크로즈 해주시고 보시게 되면 이렇게 배치가 됐네요. 그래서 20씩 단위로 해서 이렇게 배치가 된 거고요. 이거에 대한 간격이나 이런 것들은 프리퍼런스 여러분들 하시던 것처럼 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놓고 얘에 대한 어노테이션 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스크에 보시게 되면 자, 어노테이션 있어요. 어노테이션 크로스 섹션이라고 해서 나오는 게 있네요. 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져 있고요. 여기서 프리퍼런스를 보시게 되면 뭐뭐 표시할 것인지 이미 좀 정해져 있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오브젝트 위에, 그러니까 프레임 바깥으로 해서 프레임 생성하는 것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뭐 디자인 엘리베이션 해서요. 로드하고 클로즈하고 어플라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즈에서 보면 디자인에 해당하는 항목이 여기 들어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그지스팅 레벨도 좀 알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태스크에 어노테이션 들어가셔서 얘를 다시 프리퍼런스에서 뭐 이그지스팅 엘리베이션 값을 로드하고 싶다. 어플라이 들어가졌죠? 이 상태에서 다시 나는 여기 위에다가 슬로프나 이런 것들을 지정해 주고 싶다. 로드, 클로즈 해서 어플라이 해주시게 되면 요거에 각각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 슬로프나던가 이런 부분들, 지형에 대한 슬로프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에 대한 볼륨값을 지정해 주고 싶다. 자, 태스크에 보시면 옆에 보시게 되면 엔드 에리어 볼륨이라는 거 보이실 겁니다. 엔드 에리어 볼륨 얘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얘 선택해 주시게 되면 어디서 많이 보던 것들이죠. 여기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코리더로 되어 있고요. 그라운드로 되어 있고요. 크리에이트 XML 리포트 있고요. 어노테이션 이용하셔서 원하시는 거 지정해 주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 얼서 기존에 있는 프리퍼런스를 그냥 저는 당겨 볼게요. 클로즈하고 어플라이 지금 처리 중입니다. 처리가 끝나면 여러분도 많이 보셨던 그 엔드에리어 볼륨 값에 해당하는 부분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얘를 잠깐 내려놓고요. 클로즈 하고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컷이랑 필에 해당하는 부분 채워져 있는 거 보이실 거고요. 여기에 이제 컷 볼륨, 컷 에리어, 필 볼륨, 필름 에리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훨씬 더 편리하게 작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